혹시 아세요? 겉바속촉. 네, 요즘 친구들은 특히나 줄임말을 굉장히 많이 쓰더라고요. 그래서 겉은 바삭하고 속은 촉촉한 거. 뭐 대표적으로 돈가스 같은 거잖아요. 요런 거를 얘기할 때 줄여서 얘기를 하는데요. 어, 이게 돈가스가 근데 식었거나 냉장고에서 꺼내 먹으면 맛이 없고요. 뭐 아이스크림을 우리가 뜨겁게 데워 먹지 않는 것처럼 뭔가 적절한 온도라는 게 있잖아요. 그것처럼 저희 몸에는 오늘은 온도 얘기는 아니고요. 산도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겉은 약산성, 우리 몸이 겉이라는 건 피부를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속은 약알칼리일 때 우리 몸이 가장 건강하고 피부가 가장 건강하고 예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요 산도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피부 얘기인데요. 피부는 약산성일 때 가장 건강하다. 뭐 많이들 아세요. 그런데 사업을 조금 오래 하신 리더님들한테 제가 얘기를 들어보면 한 10년, 15년 전만 해도요. 이런 거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대요. 그래서 사업하기는 편했다고 해요. 어떤 집에 가서 클렌징 뭐 이런 가지고 와가지고 해도요. 100%다 산도가 알칼리 쪽으로 나왔다고 하거든요. 하지만 요즘도 찾아보면 굉장히 많습니다. 피부에 대해서 오늘 깊지 않게 오늘은 얕게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피부란 인체 전신을 둘러싸고 있으며 아이고 네, 중요한 여러 가지 기능을 수행하는 거대한 장기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피부를 장기라고 하는 게 좀 의외였지만 공부하다 보니까 이해가 됐어요. 피부의 총 면적이 생각보다 커요. 1.6m나 되고요. 피부의 그 질량, 중량이 우리 체중의 16%나 차지하거든요. 그래서 가장 큰 신체 기관이라고도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희가 이 모든 걸 뭐 다 알아야 될 필요는 없고요. 피부는 세 개로 크게 나뉠 수 있어요. 표피, 진피, 피하 지방 조직 이렇게 세 개로 나뉘는데요. 오늘은 표피를 한번 살펴볼게요. 아주 많죠. 다 아실 필요는 없고요. 각질층, 투명층, 과립층, 유극층, 기저층 하여튼 이렇게 5가지로 나뉘는데요. 그중에 과립층을 오늘 좀 공부해 볼게요. 과립층이라고 저는 이 명칭은 처음 들어봐요. 베리어존이라고 저는 많이 들었었는데 이게 굉장히 이 표피 안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도맡아 하더라고요. 첫 번째는 수분을 지켜준대요. 피부를 촉촉하게 해주는데 이 과립층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각질 주기, 뭐 28일 턴오버 주기 이런 거 들어보셨을 거예요. 피부가 나이가 들수록 턴오버 주기가 깨지면서 두꺼워지고 칙칙해진다고 하는데요. 이 각질화가 시작되는 층이래요. 그리고 세 번째, 자외선을 무려 이 과립층에서 80%를 커버해준대요. 네, 대단히 중요하죠. 그리고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베리어 존으로 주로 불리거든요. 근데 왜 베리어존이나 베리어라는 게 이렇게 장벽이란 뜻이잖아요. 근데 얘가 진짜 끝내주는 기능을 해요. 양쪽으로 장벽 처리를 하는데요. 첫 번째는 피부 내에 있는 것 중에 바깥으로 빠지면 안 되는 거. 대표적인 게 수분이겠죠. 얘를 지켜줘요. 얘가 바깥으로 나가지 않게 카바를 해주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외부에서 들어오는 거에 적정한 양, 그리고 들어오면 안 되는 거를 차단하는 역할을 해준대요. 그러니까 이 베리어존, 즉 과립층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죠. 근데 만약에 이 베리어존이 기능을 제대로 못하잖아요. 그럼 아까 위에서 보셨던 진피 안에 있는 랑게르한스라는 거를 공격해갖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모든 피부 트러블이 여기서부터 유발이 된다고 해요. 자, 그런데 요런 거 한번 기사를 보신 적 있나 모르겠어요. 뭐 만화에도 나오고 뭐 실제로도 있는 일인데 강에 뭐 어디에 물에 익사했다 그러면 신원을 확인할 수 없대요. 왜 신원을 확인할 수 없냐면 퉁퉁 불기 때문이거든요. 아까 제가 과립층, 즉 그냥 베리어존으로 통일할게요. 베리어존이라는 게 어느 정도 들어올 건지를 적절하게 막아주는 역할을 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죽으면요, 이 베리어존이 그냥 없어진대요. 그러면서 물 안으로 그러니까 몸 안으로 물이 그냥 막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시신이 붉게 되겠죠. 그러면서 이게 누군지 알아볼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신기한 게 뭐냐면요. 너무 귀여운 사진이죠. 이 꼬맹이들이 지금 물놀이를 하고 있잖아요. 애기들이 막 물놀이하고 저희가 아니면 수영장에서 나오면 어디만 쪼글쪼글하죠? 네, 손이랑 발만 쪼글쪼글하거든요. 손과 발에는 베리어존이 없대요. 그러니까 물이 좀 많이 들어와서 쪼글쪼글해지는 거고요. 나머지의 모든 몸에는
배리어존이 있기 때문에 평소에는 뭐 비가 닿던 물이 아무리 많이 닿던 적정량을 보호해 줄 수 있는 거고요. 아까 좀 전에 한 번 더 말씀드리겠지만 이제 시체가 되면 그게 기능을 못하기 때문에 물이 막 들어와가지고 이렇게 뿔다는 거죠. 그래서 이 배리어존이 굉장히 피부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그럼 우리가 바디 샴푸로 뭐 손세정제로 뭐 샴푸로 우리가 몸을 씻어내잖아요. 그런데 이런 세정을 할 때 가장 중요한 조건이 뭐냐면요. 일단은 잘 씻겨야 되는 게 맞아요. 세정력이 좋아야 되는 건 기본인데 두 번째 간과할 수 없는 조건이 뭐냐면 이 배리어존을 해치지 않는 거예요. 깨끗이 씻어주는데 배리어존까지 망가뜨려. 굳이 그럴 필요는 없는 거죠. 그런데 나중에 실험을 통해 아시게 되겠지만 꽤 많은 이런 세정제 종류가 배리어존을 조금씩 이렇게 손상을 미치거든요. 그래서 이 배리어존을 해치지 않는다라는 거는 무슨 의미냐면요. 이거의 산도가 약산성이라는 걸 의미해요. 그래서 오늘 실험을 통해서 한번 알아볼 거고요. 그 실험 전에 굉장히 잘 정리가 돼 있는 동영상이 있어서 제가 가져와 봤거든요. 동영상을 좀 같이 보실게요. 네, 이 실험 잘 보셨죠? 네, 이게 뭐 직접적으로 똑같은 건 아니지만 굉장히 유사한 조직이기 때문에 이런 실험을 진행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한번 직접 실험을 해볼게요. 그러니까 이 동영상과 이 내용을 심플하게 정리하자면 우리 피부가 약산성이기 때문에 이거를 해치지 않는 같은 산도의 약산성의 뭐 세안제로 씻어줘야 우리 피부가 건강하다까지 정리가 됐어요. 그러면 실제로 우리가 쓰는 걸 한번 산도를 보도록 할 거예요. 자, 리더님들 물을 안 떠오신 분들 물을 떠오시고요. 지금은 4개의 용기가 필요해요. 네, 보내드린 우리 세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고 먼저 폼 클렌징 산도부터 한번 볼게요. 자, 저는 요런 세안제랑 네, 통 4개랑 폼 클렌징 2종류, 그리고 손 세정제 2종류, 그리고 물을 부어야 되니까 물을 안 가지고 오신 분들 지금 떠오시고요. 그리고 BTB 용액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번 차수 아니고 예전에 썼던 거에 BTB 용액이 들어 있으신 분들은 BTB라고 써 있는 용액을 지금 찾으셔야 돼요. 시간을 조금 드릴게요. 네, 물을 일단 부어주세요. 일단 2개로 할게요. 물을 뭐 한 절반 정도만 부어주셔도 돼요. 그리고 뭐 집에 있으신 폼 클렌징도 좋고요. 그리고 하나는 아메이 폼 클렌징을 많이 짜지 않으셔도 돼요. 너무 조금 짜시면 색깔이 연하거든요. 뭐 한 요 정도? 뭐 보이시나요? 네, 조금 짜서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헷갈리지 않게 짠 거 뒤에 그 제품을 좀 잘 놔주세요. 네. 네. 자, 여기 이렇게 보일 텐데요. 약산성은 이렇게 연두빛을 띨 거고요. 알칼리로 갈수록 뭐 초록색, 진한 초록, 굉장히 심한 것 같은 경우는 파랗게 나올 수도 있어요. 자, 이제 BTB 용액을 한두 방울씩 떨어뜨려 주시고 뚜껑을 닫아 주시면 준비가 된 겁니다. 네, 뚜껑 닫기까지 다 되셨으면 화면에 이렇게 일단 들고만 계세요. 준비되셨는지 볼게요. 네, 아직 흔드시지 말고요. 우리 함께 흔들도록 해요. 자, 준비되셨나요? 네, 아주 분주하게 하고 계십니다. 네. 저는 마무리 하실 동안 저만 하나 더 준비했어요. 뭐냐면 세제를 제가 준비를 했거든요. 우리가 보통 빨래 빠는 세제들은요.
얘네의 주 기능이 뭐냐면 때를 빼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요, 뭐 보호막 이런 거 중요하지 않잖아요. 때를 싹 빼주는 게 얘의 원래 기능이기 때문에 얘는 알칼리가 나오는 게 맞아요. 그래서 제가 세제를 조금 부어서 같이 비교를 해드릴게요. 네, 저만 준비한 거니까 다른 분들은 없으세요? 잠시만요. 세제를 조금 넣었습니다. 그리고 BTB 용액을 떨어뜨릴게요. 자, 이제 준비가 다 되셨어요. 일단 2개, 폼 클렌징 2개를 한번 같이 흔들어 볼게요. 자, 준비. 흔들어 주세요. 네, 와우. 멋있는 광경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네. 자, 결과가 똑같으실 거예요. 네. 네. 이렇게 보시면요. 아메이의 폼 클렌징은 이렇게 약산성을 띠고요. 제가 넣었던 상호명을 알려드릴 수 없는데 이 브랜드 같은 경우는 이렇게 파란색이 됐는데요. 제가 아까 저만 하나 더 준비했다는 이건 세제예요. 그냥 비땡이라고 굉장히 많이 쓰이는 세제인데요. 요걸 한번 흔들어 볼게요. 네,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사실 세제와 다를 바가 없어요. 그냥 때 빼는 데만 포커스가 맞춰져 있지 뭐 우리의 피지막 따위는 고려하지 않은 그런 폼 클렌징이라고 보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요런 색깔을 띠셔야지 건강하다는 거고요. 이제 요거를 내려놓고 손 세정제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요즘 코로나여가지고 어디를 가나 손을 좀 많이 씻게 되거든요. 근데 손을 씻는 건 씻는 건데 설거지 많이 해도 그렇지는 않았는데 처음에는 손이 막 트더라고요. 왜냐하면 가서 쓰는 손 세정제들이 알칼리인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자, 여기도 똑같이 물을 먼저 담겠습니다. 물을 부어주시고요. 아메이의 손세정제랑 또 타사 손세정제를 다 보내드렸어요. 이거를 세정제를 넣어주세요. 그리고 BTB 넣을까요? 네. 세정제를 넣으시고요. 거기다가 BTB 용액을 떨어뜨리고 뚜껑 닫고 기다려주세요. 아, 네, 준비 다 되신 분들은 화면 앞에 뚜껑 닫은 통을 이렇게 보여주시면 제가 준비됐다는 신호로 알겠습니다. 네, 굉장히 다양한 손 세정제들이 보이네요. 네, 준비되셨으면 이렇게 카메라 앞에 보여주세요. 네, 이인숙 어머니 잘하고 계십니다. 네, 준비되셨으면 카메라 앞에 이렇게 보여주세요, 병을. 네, 준비 다 되셨네요. 같이 흔들게요. 흔드세요. 네, 저는 조금 진한 초록이 나왔고요. 아주 파랗게 나오신 분들도 있고요. 근데 아메이의 손세정제는 또 굉장히 예쁜 약간의 연두빛이 도는 노란색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게 뭐 솔직히 한 번 딱 저희가 손세정제 쓴다고 으아 뭐 피부가 거칠어졌어 뭐 이렇지는 않아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코로나 시기여서 좀 자주 씻다 보니까 확실히 좀 느낌이 다르고요. 또 나중에 그 제품 감동 공유해 주실 분이 사진을 이렇게 준비하셨는데 제가 한번 미리 봤었는데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몸을 씻고 또 머리를 감고 얼굴을 씻고 이 모든 것들이 약산성이어야 된다는 거를 색깔로 정확하게 보셨을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실험을 마치도록 하고요. 자, 다시 제가 내용을 이어가겠습니다. 여기서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지만 정리를 조금 해드리자면 몸이 산성화되면서 여러 가지 것들이 좀 우리 건강에 불리하게 작용을 하잖아요. 먼저 암세포만 유리한 환경이 된대요. 정상세포는 힘들어하고요. 암세포가 증식하기에 딱 알맞은 산도가 된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효소의 활동이 느려진대요.
자, 저희가 소화가 잘 안 돼. 소화 효소가 잘 안 나와서 그런 거라고 아실 거예요. 자, 그런데 연세가 드신 분들이 왕년에 먹던 것만큼 못 드시죠. 왜? 소화가 잘 안 되니까. 왜? 소화 효소가 잘 안 나오니까. 왜? 몸이 산성화됐으니까. 이게 다 한 맥으로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효소의 활동도 느리게 되고요. 또 뭐 심장, 뇌, 뭐 여러 가지 장기들의 기능 자체가 떨어진대요. 그래서 우리 몸을 원래 태어날 때 본연의 그대로 잘 지켜내는 게 건강의 가장 첫 번째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제 건강 강의를 통해서 들으신 분들은 알겠지만 아까 여기서 굉장히 재밌는 비유를 했잖아요. 우리 몸에 전자, 그러니까 알칼리의 에너지를 이렇게 잘 저축을 해둬야 된다. 그래서 필요할 때 꺼내서 쓰면 된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우리가 너무 많이 꺼내서 갖고 파산된다. 이렇게 표현을 했잖아요. 그런데 우리 몸이 그냥 뭐 7에서 6에서 5로 산도를 그냥 막 떨어뜨리지는 않아요. 몸은 안간힘을 써가지고 원래의 7.4를 유지하려고 항상성을 유지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항상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돈을 꾸는 데가 있어요. 아까 그 은행에서 잔고를 다 썼을 때 나 전자가 좀 더 필요한데 그러면서 가장 쉽게 꺼내 쓸 수 있는 데가 바로 뼈예요. 뼈에 있는 칼슘을 꺼내가지고 다 써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산성 음식을 많이 먹으면 뼈가 빈다. 라는 메커니즘이 이제 만들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여러분들한테는 너무 이게 복잡해가지고 준비하란 말씀을 안 드렸고요. 제가 직접 한번 산도를 좀 보여드리고 빨대 실험은 같이 좀 해보도록 할게요. 자, 카메라가 괜찮나요? 자, 제가 오늘 몇 가지를 준비해 봤어요. 아까는 BTB를 이용했는데요. 산도를 측정할 수 있는 게 이렇게 리트머스 종이라는 게 또 있거든요. 이걸로 한번 좀 보여드려 볼게요. 자, 먼저 아까 제가 산성 음식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탄산이에요. 이렇게 생각해 보실 수 있어요.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일단 산도부터. 이 리트머스 종이가 주황색이기 때문에요. 이게 적셨을 때 색깔의 변화가 없다 아니면 찐 주황이 된다 그러면 산성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종이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요쪽에 여기 있는 건 산성이에요. 제가 사이다에 적신 이 리트머스 시험지 종이를 보여드릴게요. 조금 더 진한 초록이 됐어요. 산성이라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 아이들이 아니면 내가 계속해서 사이다를 먹고 콜라를 먹고 그렇게 해요. 그러면 어디서 제가 꿔서 쓴다고요? 뼈에서 꿔 쓴다니까요. 자, 그럼 뼈에서 계속 칼슘을 꺼내갖고 막 써요. 근데 뼈에서 칼슘이 나올 때는 마음대로 나오는데요. 들어갈 때는 그렇게 녹록치 않아요. 그래서 못 들어간 칼슘들이 몸 안을 막 돌아다니다가 자기네들끼리 엉겨 붙어요. 그게 바로 결석이거든요. 그래서 저희 그 오빠가 아주 친한 친구가 있어요. 근데 그 친구가 요로결석으로 2번이나 수술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오빠의 식습관의 가장 대표적인 게 물을 먹지 않는데요. 탄산음료를 그냥 물처럼 마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계속해서 칼슘이 빠져나오고 못 들어가니까 지네들끼리 엉켜가지고 요로결석이 되겠죠. 그게 그 결석이 그렇게 아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탄산음료를 가끔씩 이렇게 기호 음식으로 드실 수 있지만 정말 이렇게 개념 없이 특히 아이들 네, 그렇게 먹게 하면은 절대 안 된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자, 그러면 제가 아까 물에다가 세제를 한번 넣어볼게요. 세제는 아까 전에 제가 당연히 때를 빼야 되니까 알칼리여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네, 그래서 아까는 BTB를 떨어뜨렸고요. 이번에는 리트머스로도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이 종이 색깔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제가 보여드리고 싶어서요. 자, 세제를 넣었고요. 리트머스 시험지를 찢어서 담궈 보겠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빠바밤 보이시나요? 네, 이렇게 얘는 본연의 일을 다 하고 있습니다. 네, 때를 잘 뺄 거예요, 이 세제는. 그래서 이런 색깔이 나왔고요. 그러면 제가 커피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커피를 제가 여기다가 조금 탔습니다. 커피를 타고 조금 저어준 다음에 또 리트머스 종이를 해볼게요. 이렇게요. 굉장히 약간 애매한 색깔이긴 한데요. 요것도 아닌 것이 요것도 아닌 것이 네. 그래도
네, 완전히 이렇게 알칼리가 아니죠. 커피 너무 커피 같은 조금 타신 거 아니에요? 근데 조금 안 타면 이 색깔 자체가 종이 색깔 자체가 탁해져 가지고 네, 요렇게 보여드렸어요. 색깔이 보이시죠? 커피의 별명이 뼈 도둑이에요. 제가 얼굴까지 나오게 하려니까. 그래서 커피 많이 마시시면 당연히 뼈가 비는데 지금은 제가 아메이 커피로 했지만 일반 커피들 중에 보면은 커피 분명히 산성이라고 들었는데 왜 완전히 좀 색깔이 초록 이렇게 진한 초록으로 가는 제품들도 있어요. 임의로 산도 조절제를 넣는 경우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어쨌든 커피, 뭐 원두 이런 거 한번 시험 한번 해보시면요. 커피는 산성의 음식이 맞아요. 그래서 너무 많이 드시게 되면 이 또한 뼈 건강에 안 좋고요. 마지막으로 굉장히 논란이 많은데요. 이게 우유거든요. 자, 우유를 마지막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릴 때부터 대표적으로요. 자, 뼈 건강해지기 위해서 이거 먹으면 좋아 라고 생각하는 게 투톱이 뭔가요? 우유? 멸치. 멸치예요. 그런데 멸치는요. 칼슘이 있긴 한데 옛날의 멸치는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면 햇볕에 말렸거든요. 햇볕에 말리면 비타민 D가 합성돼서 멸치에 같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뼈 안으로 잘 들어갔대요. 근데 요즘 멸치들은요. 어떻게 하시는지 아시죠? 공장에서 그냥 기계로 다 말려버리거든요. 그래서 비타민 D가 없는 멸치예요. 그래서 예전 것만큼은 사실 뼈에 그다지 도움이 많이 안 되고요. 우유도 오늘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지금 여기에서 산도를 쫙 보셨다시피 우유가 우리 뼈한테 도움이 되려면 무슨 색깔이 나와야 되죠? 알칼리 색깔이 나와야죠. 파란색. 그런데 이게 만약에 이렇게 색깔 변화가 전혀 없거든요. 이렇게 산성이 돼버리면 우유를 먹으면 먹을수록 우리 뼈는 튼튼해지는 게 아니고 뼈가 오히려 비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장 리더님께서 말씀해 주신 굉장히 저는 쇼킹했던 그 랭킹이 뭐였냐면요. 우유를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먹는 나라 랭킹을 1, 2, 3, 4, 5위를 뽑았대요. 핀스, 미, 영, 이. 제가 이렇게 외우거든요. 핀란드, 스웨덴, 미국, 영국, 이스라엘. 이런 순서로 우유를 많이 먹는다고 해요. 그런데 너무 학자들이 이건 뭐야? 했던 게 뭐냐면 이 1, 2, 3, 4, 5위랑 뭐 약간의 변화도 없이요. 그냥 똑같은 순위가 있었어요. 핀란드, 스웨덴, 미국, 영국, 이스라엘. 이 랭킹은 제목이 뭐였냐면요. 골다공증 환자가 많은 나라의 랭킹이었어요. 아니 우유를 많이 먹을수록 골다공증이 많네. 이게 바로 제가 말씀드린 산성 음식을 많이 먹을수록 아까 산성비가 내린다고 표현을 했잖아요. 그렇게 될수록 뼈가 빌 수밖에 없다라는 걸 보여드리는 거죠. 자, 이제 마지막 실험은요. 여러분들이랑 같이 할 거예요. 자, 통 하나를 준비하시고요. 거기다가 물, 수돗물도 괜찮고요. 뭐 정수기 물도 괜찮아요. 물을 너무 많이 따르지 말고요. 3분의 1 정도만 넣어주세요. 물을 3분의 1 정도만 통에 넣으시고요. 여기다가 BTB 용액을 떨어뜨릴 거예요. 네, 이 실험의 의미는 뭐냐면 물도 우리 몸속에 있는 피도 같은 pH거든요. 그래서 7.4 정도를 나타내는 산도가 나올 거예요. 네, 이렇게 넣어주시고 함께 보내드린 빨대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한번 흔들어 주세요. 뭐 뚜껑 없어도 천천히 흔드셔도 돼요. 네, 빨대 준비되셨나요? 저희가 지금 여기다가 숨을 불어 넣을 거예요. 제가 먼저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보글보글하게. 그러면 이렇게 들이쉬는 숨이 아니고 날숨, 내보내는 숨에는요. CO2가 4% 정도 포함된다고 해요. 근데 CO2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산성화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 지금 알칼리의 물에다가 우리가 이산화탄소를 계속 집어넣어가지고 산화시켜 볼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용지에 보이는 것처럼 원래는 지금 요 정도의 산도를 띠고 있거든요. 자, 색깔 같은 색깔일 거예요. 이렇게 찐 초록 알칼리를 띠고 있는데 어떻게 할 거냐면 CO2를 불어넣어서 이쪽으로 옮겨 볼 거예요. 네,
그래서 이거를 제가 상품을 걸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오랫동안, 자, 심호흡 한번 하세요. 가장 오랫동안 빨대에서 입을 떼지 않는, 네, 그분에게 제가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 얼굴도 저도 도전할 거거든요. 이렇게 하시고, 네, 이제 뒤로 가면 지쳐서 떨어지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네, 제일 마지막까지 하신 분들은 여러분들이 같이 이렇게 찾아주셔야 돼요. 제가 한 번에 다 안 보이기 때문에. 자, 준비, 후 하고 보글보글 할 거예요. 시작. 전 탈락이에요. 말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네, 실험 참가 안 하고 보고 계신 분들이 잘 봐주셔야 돼요. 어우, 조영선 리더님 지인 장난 아닌데요? 보글보글 보여야 됩니다. 자, 끝까지. 네, 계속 지금까지 참고 계신 분들 조금 카메라 앞쪽으로 얼굴 좀 오세요. 이농 리더님, 좋아요, 좋아요. 끝. 조영선 리더님 친구분, 정성희님, 백정현 리더님 두 번째 아니에요? 네, 2번 방, 네, 탈락하셨고요. 하영 리더님. 박주연 리더님, 아직 하고 계세요. 김소연 리더님 누구세요? 저분 아직 하고 계신데? 네, 박주연 아직까지 리더님. 하고 계신 분. 박주연 리더님인데요. 박주연 리더님, 조영선 리더님 지인도 계속 보글거리고 계세요. 네, 두 분에게 드리도록 할 거고요. 저희가 하던 일을 마저 해야 됩니다. 네, 실패하신 분들도 이 색깔을 산성으로 만들어주세요. 같이 좀 더 볼게요. 네, 대부분의 분들이 이렇게 찐 초록에서 연하게 거의 뭐 노란색, 조금 더 가신 분들은 이렇게 오렌지빛 하는 데까지 산성으로 만드셨어요. 그러면 이거를 저희의 혈액 상태라고 보실 수 있는 거죠. 자, 고기, 피자, 탄산, 커피, 우유 다 저희가 좋아하는 거죠. 그죠? 피자 친구들이랑 먹고 우리가 라떼 먹으러 가잖아요. 그죠? 애들도 탄산에다가 고기 먹는 거 당연히 좋아하고요. 산성비가 매일매일 우리 몸에 내린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거를 이대로 방치하면 뼈가 아작이 나겠죠. 그래서 뼈에서 꿔 쓰기 전에 저희가 넣어주자고요. 전자은행에 저희가 좀 돈을 두둑하게 넣어주는 게 뭐냐면 칼슘 제품이에요. 알칼리 음식을 먹어주면 가장 좋지만 지난번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농지가 너무나 그 산성화됐기 때문에 그랬잖아요. 막 시금치를 막 20몇 단씩 먹어야 된다고. 그렇게 음식으로 하는 거는 역부족이기 때문에 영양제의 도움을 이제 받자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다가 함께 보내드린 칼맥디라는 제품을 갈아서 넣어주실 건데요. 이렇게 분쇄기가 가신 분들이 있고요. 분쇄기 없이 칼맥디만 부셔서 오신 분들도 있고요. 뭐 이렇게 칼맥디 자체만 받으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러면 이분들은 어떻게 하냐면요. 함께 보내드린 우리가 지금 실험하고 있는 이 통의 뚜껑 있죠. 이거 가지고 부시실 수 있어요. 뭐 대단히 어려운 일은 아닙니다. 이렇게 땅에다가 테이블에다가 이렇게 칼맥디를 놓고요. 우리가 몸무게가 좀 나가잖아요. 한 40여 킬로들 다들 나가시잖아요. 저랑 똑같이. 그래서 이거를 꽉 눌러가지고 깨세요. 그래갖고 여기다가 넣어줘 볼게요. 자, 칼맥디. 간 다음에 여기다가 넣어주세요. 그리고 살살살 한번 빨대로 저어보세요. 네, 이게 아주 미세하게 갈리지는 않기 때문에 시간은 조금 걸리지만 아까 저는 거의 노란색이었거든요. 점점점 초록. 그리고 조금 더 시간이 지나서 이 갈려진 애들이 녹게 되면요. 거의 처음에 나왔던 찐 초록 상태로 변하게 돼요. 예, 바뀌어요. 네네. 이렇게 한번 보여주세요. 와, 저희 되게 신기하게 똑같아요. 그죠? 당연한 거지만. 애기도 적고 있네요. 네, 이렇게 변하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너무 맛있기 때문에 저희가 뭐 안 먹을 수는 없잖아요. 하지만 이런 제품으로 조금 챙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런 것 같아요. 엄마라 그런지
피자에 또 뭐 우리가 뭐 매실 주스랑 먹어 이럴 수는 또 없잖아요. 뭐 느낌이 떨어지잖아. 그죠? 또 탄산이랑 먹어줘야 맛이거든요. 그럴 때 대신 애들한테 이렇게 딱 주는 거죠. 나쁜 것도 먹었으니까 좋은 것도 먹어야 돼. 그러면서 이제 칼맥디 한두 알씩 챙겨주는 그런 센스 있는 어머님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실험을 맞춰봤고요.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었는데 그 제품 감동 중에서 굉장히 드라마틱한 감동을 가진 분이 계세요. 이수일 리더님께서 이렇게 사례가 있으시거든요. 화면 공유도 좀 같이 해주시면 좋겠어요. 제가 그 사진을 보고 너무 놀라워가지고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손세정제 제품 감동 있으시거든요. 네, 저 화면 공유할게요. 네. 됐죠? 네, 보여요. 네, 네네. 저는 오늘 제품 감동, 저희 손세정제 감동이 좀 있어요. 제가 저희 집에, 저희 아이 학습지 선생님이 이제 일주일마다 한 번씩 오시는데, 제가 그날 이 선생님 이제 수업 끝나고 저희 이제 간단하게 이야기를 나누고 가시는데, 유독 손이 제 눈에 너무 확 띄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모른 척 할 수 없을 정도로 손이 너무 상태가 안 좋았거든요. 지금 화면에 보시면 이 왼쪽 사진이 그 안 좋은 상태인데 사실 사진상으로는요, 그날 그분의 손 상태가 너무 제대로 이렇게 담겨져 있지 않아서 너무 아쉬워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저는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저는 손에 화상을 입고 오신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손이 뻘개가지고 막 거북이 등 껍질처럼 막 우툴두툴하고 막 장난이 아닌 거예요, 트러블이. 제가 손이 왜 이러시냐고 그랬더니 하시는 말씀이 어머니 제가 손을 좀 많이 씻어서 자주 씻어서 그래요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선생님 주로 이제 방문 학습지 교사니까 가는 곳마다 이제 손을 조금 씻으셨겠죠? 그런 손세정제 도대체 어떤 걸로 주로 이렇게 집에서 많이 이렇게 가정마다 있어요?라고 물어봤더니 아이 땡땡해로 가 주로래요. 저도 아메이를 만나기 전에는 아이 땡땡해로 씻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선생님 이거 병원 가보셔야 할 것 같다고 너무 심하다고 하면서 마침 저희 집에 저희 G&H 핸드소비 새 거가 있어서 제가 다른 건 해드릴 게 없고 이거 일단 얘는 선생님 이게 손에 저희가 피부 보호막이 있는데 보통 그런 아이 땡땡이 같은 일반 시중에 나와 있는 것들이 많이 저희가 세정력만 너무 좋아서 피부 보호막을 다 망가뜨린다. 근데 요거는 피부 보호막을 보호해주는 손세정제니까 일단 이걸 가지고 다니면서 쓰세요 하고 제가 드렸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피부 보호막이 다 떨어져 나간 거죠. 알칼리 제품의 세정제를 주로 쓰셨기 때문에 그래서 손에 피부 트러블이 엄청나게 생기신 거예요. 그리고 놀라운 건요. 이 오른쪽 사진이 뭐냐면 다음 날 이 선생님이 저한테 찍어 보내신 건데 단지 그러니까 병원을 가신 것도 아니고요. 단지 그냥 제가 드린 손세정제로 손을 씻으셨대요. 근데 진짜 제가 너무 놀란 게 하루 만에 손 상태가 너무 좋아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걸 보면서 진짜 본연의 기능에 충실한 제품을 써야 되는구나. 그리고 또 다시 한번 느낀 게 저희 G&H 손세정제는 보습이 들어가 있잖아요. 보습제가. 그래서 이분 그러니까 진짜 제품의 질이 너무 좋거나 좋다라는 거를 제가 완전히 이게 하루 사이 이렇게 버라이티하게 이렇게 손이 바뀐 걸 보면서 진짜 저는 눈으로 확인했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손세정제 좀 이렇게 저희 뭐 학원 선생님이나 이런 학습지 선생님한테는 꼭 한 번씩 선물로 드렸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 사진으로 남겼는데 조금 아쉬워요. 왼쪽 사진이 부각이 안 돼서. 네, 제가 경험한 거 여기까지입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리더님. 그러니까 이게 한 번 써서 뭐 확 바뀌고 뭐 한 번 먹어서 물 때문에 어떻게 몸이 와 이렇게 되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근데 이렇게 극단적으로 많이 쓰시는 분들, 학습지 선생님은 그냥 지침이잖아요. 방문하면 그 집에서 바로 손을 씻으시잖아요. 그렇게 반복적으로 하시면 이렇게 티가 난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굉장히 저도 들었을 때 놀라웠는데 네, 자료까지 보여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시간이 다 돼갖고 퀴즈를 많이는 못하고요. 오늘은 그냥 퀴즈 없이 이제 한 화면에 가장 많은 분들이 보고 계신 팀이 있나요? 애들 포함됩니다. 네, 애들 네, 머릿수에 포함되고요.
네, 한번 좀 외쳐보세요. 저기 안나성, 네, 3명, 3명보다 더 많은 분 박지현 리더님도 3명, 또 우리는 더 많다. 우리가 쪽수가 더 많다 계신가요? 네. 그러면 더 없으시면 이렇게 아이들과 함께 3명, 네, 참가하고 있는 팀에게 제가 상품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나성 님, 제 이름을 또 안 적어 놓으면은 지금 제가 불러드릴게요. 안나성 님, 아이들과 성소영입니다. 네, 성소영입니다. 홍소영 리더님이에요. 네. 안나성이라고 하니까 굉장히 낯설었네요, 리더님. 바꿨는데 왜 안 바뀌지? 네, 그리고 조영선 리더님 지인. 네, 굉장히 피가 쏠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끝까지 불어주셨어요. 네, 그리고 박주현 리더님, 이관왕이에요, 이관왕. 박주현 리더님, 그리고 대구 김남미 리더님. 저한테 한 번이라도 주소 넘겨주신 분들은 안 보내셔도 되고요. 처음이다 하시는 분은 지금 댓글창에 주소 좀 남기고 나가주시면 돼요. 채팅창. 그리고 이제 과정은 다 끝났고요. 다음 시간이 5번째 시간이에요. 근데 오늘 저도 들은 얘기인데 빌 게이츠가요.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환경 변화에 대해서 공부를 했대요. 그 똑똑한 사람이 공부를 했으니 얼마나 정확하게 했겠어요. 근데 이분이 공부를 해보니까 2050년까지 지금 상태로 아까 말씀드렸던 CO2, 이산화 배출량이 지금과 같은 속도로 계속해서 간다면 코로나 때문에 사망한 사람보다 정확히 5배 이상의 인류가 사망할 거라고 예언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CO2의 배출량을 그냥 뭐 줄이십시오 권고하는 게 아니고 정말 국가별로 이제는 좀 강경책으로 돌아서야겠다는 생각이 저도 늘 하는 생각이거든요. 근데 저희의 아메이 세제군들이 어떻죠? 전부 고농축의 제품이어서 다른 아이들이 20번 왔다 갔다 물류비 쓰고 기름값 쓰고 CO2를 배출할 때 저희는 딱 한 번만 가면 되는 그런 컨셉을 자그마치 60년 전부터 시작한 회사잖아요. 그래서 5번째 시간은 제가 정말 좋아하는 챕터예요. 지구를 지키는 세제, 아메이 세제에 대해서 또 정보를 준비해 오도록 하겠습니다. 주소를 남기셔야 되는 분들이 남기셔야 돼요. 제가 굉장히 찾기가 어려워요. 주소 남겨주시고 나가시고 다른 분들은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친구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어요.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